다음 주에 이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을 하려면 또 써야 되니까 생략하기 위해서 먼저 심판을 소개를 하게요. 이게 또 쓰려면 돌아버렸네요. 행정심판. 자, 행정심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심판을 제기해야 되겠죠. 소라는 말을 안 쓰면 돼. 심판을 제기하고 역시 심리하고 판결이라는 걸 안 쓰고 재결이라는 걸 씁니다. 이렇게 써요. 역시 마찬가지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다 요건을 갖춰야 돼요. 요건을 갖춰 심리를 해서 구비하지 못했으면 똑같이 각하 재결이라는 걸 해요. 판결이라고는 안 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건을 갖췄으면 역시 본안을 심리하죠.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심판은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도 취소 심판을 해줘요. 취소 재결을 해줘요. 부당도 된다는 거죠. 적법하지만 부당한 경우도 인용이 됩니다. 부당이 들어간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해야 돼요. 역시 위법 부당하지만 이제 와서 취소하기에는 현재의 공익에 반할 때 역시 기각합니다. 사정 재결을 하죠. 똑같습니다. 역시 취소소송을 심판을 청구해도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따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신청했는데 거부나 부작위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 거부 처분에 집행정지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신청 시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니까 안 된다 그랬죠. 거부는 집행정지 안 돼요. 부작위 집행정지 돼야 안 돼요? 할 게 없잖아요. 안 되죠. 따라서 얘들 두 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적극적인 가명령, 가처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소송에서는 이걸 허용하지 않죠. 하지만 심판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 가처분이라 안 그러고 임시라 그래요. 가짜를. 임시처분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여기 완전히 다르죠 이제. 소송하고 심판하고. 소송에서는 가처분이 안 되는데 심판에는 임시처분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그 다음에 대상적격, 처분 등은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심판의 재결을 또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죠. 요게 빠지는 거예요. 처분 똑같아요. 행구법 공거준 똑같아요. 의무이행심판은 거부나 부작위라 해야 되겠죠. 거부 처분 똑같이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돼요. 부작위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심판을 청구한다 그러죠. 청구적격이라 그래요. 청구인 적격이라 그래요. 똑같아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어요. 근거법률, 관련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자. 협의에 심판의 이익이 있어야 돼요. 역시 소위 우리 따진 거 있죠. 취소할 때. 무효 확인의 이익은 여기서는 말을 안 해요. 소송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되지만 심판은 당연히 필요 없어요. 말은 안 해요. 아예. 말할 필요가 없어요. 심판에서는. 그 다음에 의무이행심판 됐고 피고적격, 피청구인 적격이라 그래요. 똑같아요. 행정총. 제기기간이에요. 처분을 한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이에요. 송달이 있은 날 이런 거는 필요 없죠. 요게. 1년이 아니고 며칠이야? 180일이죠. 180일. 행정심판을 행정심판 거치고 오라? 이런 건 없어요. 관할 법원이 아니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디냐 이거죠. 각부 장관들, 시도지사, 광역시도지사 이런 애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가요. 권익위원회 안에 있는 또는 행정청 안에 있는 이제 하위 행정청들, 경찰청, 경찰서장 이런 애들이 한 처분도 다 중앙으로 가요. 따라서 여러분이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면허 취소를 받으면 다 어디로 가요? 중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 안에 있는 군, 시군구에서 한 건 그 위에 있는 광역시장 소속, 서울시장 소속, 경상북도 도지사 소속 그쪽으로 가는 거죠. 한 단계 높은 자치단체, 상급 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심판위원회가 가요. 그 다음에 특별히 없으면 그 안에 있는 국정원 같으면 국정원 안에 심판위원회가 있고요. 국회도 국회사무총장 안에 심판위원회가 따로 다 있어요. 법원에도 다 따로 있고. 이거를 외워놔야 되는 거죠. 그건 방법이 없어요. 뭐 기억을 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심리와 관련해서는 민사는 소장을 어떻게 내고 어디다 내고 언제까지 내고 이런 거를 따로 안 배워요. 민사소송법에서 배우니까.
근데 행정심판은 우리가 심판을 청구서를 어디다 내야 되는지도 다 중요하잖아요. 구청장이 영업정지를 때렸단 말이야. 자, 그러면 나는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죠? 구청장 위에 있는 시장 소속의 심판위원회로 가요. 그러면 심판 청구서를 써줘. 어디다 제출해야 돼요? 법원에는 그냥 법원에 제출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심판위원회에다가 제출해도 되고요. 구청장한테 직접 내도 돼요. 이쪽으로 내도 돼요.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보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절차들도 조문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 절차는 조금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는. 심판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공부를 해둬야 된다. 이런 것들은 소송법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로 좀 공부를 해야 돼. 절차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 다음에는 심판 청구의 변경. 무효확인 심판 청구했다가 아니야 취소 심판으로 바꿀 수 있게 다 돼 있어요. 심판의 참가제도 똑같이 있습니다. 사유의 추가 변경도 있을 거예요. 몰라도 돼요. 관련 청구 소송은 없겠죠.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심판위원회에 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는 당연히 인정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위법 판단의 기준시 똑같아요. 처분시. 부작위면 판결시. 각하 인용 기각 똑같아요. 사정 재결 가능해요. 재결의 효력, 불가쟁력. 재결도 안날부터 90일 지나면 못 다퉈요. 아무리 고유한 위법이 있더라도. 불가변력. 한번 재결 때렸으면 행정행위 효력에 불가쟁력, 불가변력이 있었죠. 심판의 재결 이런 거는 준사법적 행위니까 불가변력이 인정되잖아요. 똑같아요. 형성력. 취소한다는 재결이 나오면 형성돼요. 똑같아요. 소급해요. 제3자한테 그대로 미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재결의 기속력. 역시 취소한다는 재결이 나오는데 또 영업정지 때리면 될까요? 안 되죠. 자, 이번에는 거부 처분이 취소가 됐는데 심판에는 거부 처분이 취소 판결 난 게 아니고 거부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했더니 처분을 이행하라는 재결이 나오겠죠. 하라는 이행 명령 재결이 나온단 말이야. 처분 명령 재결. 허가를 하라는 재결이 나와요. 그러면 빨리 허가를 내줘야 되겠죠. 안 내주면 간접 강제가 아니라 시장은 하급자치단체니까 국가기관이니까 하급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처분을 해줘 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직접 허가를 내줘 버릴 수가 있다고. 안 하면 간접 강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에도 간접 강제 제도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X야. 필요해요. 근데 심판에도. 근데 규정이 없어요. 직접 처분 제도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지 제도가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취소 소송하고 똑같아요. 따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다. 자,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의 시간을 줘야지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심판하면 머리 하나도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당사자 소송하고 집에 가서 취소 소송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는 소송에 대해서 흐름을 알겠어. 그러면 이제 심판 공부할 때는 똑같죠 하면 똑같죠. 그 생각이 그대로 적용해버리게. 똑같아 그러는데 앞에 걸 모르는데 똑같아요. 뭐야. 뭐가 똑같지? 그럼 앞에 걸 또다시 공부를 해야 되잖아. 모르는 상태에서 똑같다 그러면 뭐예요? 다 모르는 거지. 더 모르는 것 같잖아. 그래서 공부를 일단 좀 하고 오라 이 말이야. 그래서 당사자 소송을 먼저 할 거다 이것이. 798페이지. 당사자 소송은 대등한 당사자예요. 민사소송이 대등한 당사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민사소송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뒤로 가볼까요? 뒤가 어딘데? 저 뒤에. 저 뒤가 어딘데? 한참 뒤에. 너무 뒤인데? 944페이지. 조문. 아까 38조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 조문과 관련된 문제가 다 그게요. 위에 있는 거. 무효확인 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적용 안 된다? 맞다. 뭐 이런 것도. 자, 4장 당사자 소송. 조문 몇 개예요? 39조부터 해서 39, 40, 41, 42, 43, 44. 6개인가요? 6개가 당사자 소송에 관한 조문이에요. 읽어볼까요? 39조. 당사자 소송은 국가나 피고가 누가 돼요? 국가나 공공단체 그 밖에 권리 주체를 피고로 해요. 당사자가 피고란 말이야. 뭐가 달라요? 항고소송은 누가 피고였죠? 주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기관, 행정청이 피고였죠. 그래서 이게 원칙이에요. 주체가 피고가 되는 게. 그래서 당사자 소송을 서울시장을 상대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안 되죠. 서울시장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서울시를 상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재판 관할은 구조, 취소소송에 관한 재판 관할도 똑같습니다.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 국가나 공공단체가 피고일 때는 관계 행정청 소재지를 피고 소재지로 보면 돼요. 41조 제소기간은 당사자 소송에 관하여 만약에 법령에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으로 하면 되고요. 그 기간은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불변기간으로 한다. 세모. 잘은 안 물었어요. 맞는 지문으로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은. 42조 아까 모든 소송의 소변경이 다 된다 그랬죠. 당사자 소송을 다른 항고 소송으로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 43조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문화시. 그렇죠? 사문화. 문자로는 되어 있지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은 가집행 선고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가집행이 뭐예요? 가집행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가처분.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봉급을 청구 소송 제기했다고. 1심 판결이 났어요. 아직 항소를 안 한 단계야. 1심 판결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봉급 1,000만 원을 갑에게 지급하라. 서울특별시는 갑에게 봉급을 지급하라. 이에 이렇게 써놔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가집행할 수 있다. 아직 판결이 확정 안 됐잖아요. 항소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1,000만 원을 미리 지급하라 이 말이에요. 아직 항소했는데도 아직 더 다퉈봐야 되잖아. 하지만 임시로 먼저 지급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가집행 선고예요. 옛날에는 이거 할 수 없다고 봤어요. 왜? 국가가 설마 돈을 떼먹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아니다. 떼먹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미리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소송 촉진에 관한 법률에 특별법에 이 가집행 선고할 수 없다는 조문이 있었거든요. 이게 위헌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문은 그대로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 가집행, 먼저 돈 주라는 선고를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요. 그 다음에 이제 준용 규정이에요. 14, 15, 16, 17, 18조 없고 21 없고 22, 21조는 왜 없느냐 하면 42조가 있으니까. 23, 24 집행정지 할 게 없잖아요. 당사자 소송은 집행이 처분이 없으니까. 25, 26, 27, 28 사전 판결 할 게 없죠. 조문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조문 자체가 별로 없어요. 왜? 민사소송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물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뭘 알았냐면 어떤 게 당사자 소송이 되는지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되는지는 민사소송하고 똑같다로 끝. 자 그러면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이란 우리 행정소송법 3조 2호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사자 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자, 이 말을 딱 들어보니까 떠오르는 게 저는 있는데 여러분은 있나요? 어떤 소송인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래요.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래요. 또는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처분이 원인이 되어 공법상 법률관계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갑과 을의 법률관계는 매매를 했을 때 갑과 을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설명하면 돼요? 갑은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고 을은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고. 즉 법률관계는 다른 말로 뭐예요? 권리,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즉 처분 등이 원인이 돼요. 나는 공법상 권리가 있는데 쟤는 없다 그래요. 이런 걸 다투는 소송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영업정지를 때렸어요.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3개월 영업을 정지하는 바람에 금전적으로 요게 원인이 되어서 1,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어요. 나는 국가한테 1,000만 원을
손해배상 해달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고, 국가는 나는 1,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 그래요. 처분 등이 원인이 되어 공법상 나는 권리가 있다 그러고 쟤는 의무가 없다 그래요. 딱 맞죠? 그러니까 국가 배상 청구권은 학자들에 따르면 뭐예요? 공권이잖아요. 공법상 권리 의무잖아요. 따라서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소송. 하지만 실무는 이걸 사건으로 보니까 민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야 여기 딱 돼 있는데 왜 이걸 자꾸 민사로 가느냐,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지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상 행정법원이 많지 않고 판사들이 많지 않으니까 민사로 다 돌리고 있다 이거죠. 실무상. 그 다음에 그 밖에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봉급을 안 줘요. 자치단체에서. 봉급 청구 소송. 개인과 개인의 봉급 청구 소송은 민사법원이지만 공무원의 관계니까, 그렇죠? 특별 권력 관계잖아요. 공법적인 관계죠. 이건 당연히 공권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게 당사자 소송이에요. 자, 성질은 주관적 소송이에요, 객관적 소송이에요. 당사자 소송은 항당이 다 주관적 소송이죠. 주관적 소송이다 동그라미, 그렇죠? 그 다음에 복심이에요, 시심적이에요. 항복 당시라고 외우라 그랬죠. 따라 당사자 소송은 시심적 쟁송이 되는 거야. 복심이 아니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는 민사소송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다만 조금 다른 게 있다. 다른 소송 유형과의 구별. 항고소송은 처분을 다투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은 법률 관계를 다투는 거예요. 권리 의무를. 민사는 사법상의 권리예요. 하지만 당사자 소송은 공법상의 권리 의무예요. 문제점은, 자, 우리는 이렇게 조문을 두고 있지만 둘째 줄 끝에 실무적으로도 거의 당사자 소송이 활용되고 있지 못해요. 말은 있지만 몇 가지 안 돼요. 우리나라는. 뭐 시험에는 거기 나오는 건 아니고요. 자, 당사자 소송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진짜 당사자 소송이죠. 그 다음에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에요. 얘들이. 이런 소송이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에요. 근데 형식적 당사자 소송도 있어요. 이거는 토지보상법에서 배우죠. 배웠죠? 어떤 경우에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사업 인정을 받았어요. 토지 삼성전자가 박물관을 짓겠다고 국토부 장관한테 수용권을 좀 달라. 사업 인정을 받았어요. 땅 주인들하고 협의를 해봅니다. 협의가 잘 안 돼요. 그럼 어디로 가죠?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뭘 신청한다 그래요? 수용 재개를 신청하죠. 그러면 지토수에서 수용 재결이라는 걸 해줍니다. 수용 재개는 어떻게 하죠? 그래, 수용 결정, 보상 시기는 언제까지 보상금 주고 보상금은 얼마다 이것까지 결정을 다 해줘요. 지토수에서. 자, 보상금이 평당 1,000만 원으로 나왔어요. 자, 땅 주인들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용 재개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해도 되겠죠? 이거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새로 보상금을 정해야 돼요. 굳이 수용 재개를 전체를 취소받고 싶진 않아요, 이 사람은. 뭐만 받고 싶어요, 지금? 돈만 더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만든 소송이 보상금 정액 청구 소송이에요. 정감 청구 소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땅 주인들은 보상금을 정액해달라고 청구할 거고, 사업 시행자 삼성전자는 이게 만약에 3,000만 원으로 나왔으면 너무 많다, 적어야 된다, 감액 청구를 하겠죠. 합쳐서 보상금 정감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 말이에요. 자, 피수용자들이 보상금을 더 달라고 청구합니다. 누굴 피고로 해야 되냐면 옛날 토지보상법에는 이 수용 재개를 한 지토수도 피고로 써야 되고요. 이 소송을 제기할 때. 또 보상금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업 시행자죠. 사업 시행자도 피고로, 공동으로 피고로 하도록 법에 만들어져 있었어요. 옛날 조문에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소송은 무슨 소송이냐 이 말이에요. 지토수는 행정청이잖아요. 이 수용 결정을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거 보면 항고소송인 것 같기도 하고,
실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인 피수용자, 권리 의무를 다투는 당사자, 얘만 피고라 그러면 또 당사자 소송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애매했단 말이야, 옛날에는. 근데 한 몇 년 전에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기,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길어갖고 이것만 얘기할 때마다 토지보상법은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까봐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자, 그렇게 하는 그 법률에서 조문이 바뀌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결국은 이 사람들은 돈을 더 받고자 하는 거고 이 사람을 상대로 이 사람은 돈을 적게 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따라서 얘와 얘만 피고로 하면 되겠다. 얘가 원고면. 얘가 원고일 때는 얘만 피고로. 옛날에는 얘가 소를 제기할 때는 얘도 여 또 피고로 또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요걸 빼버렸어요. 지토수를. 자, 그래서 이제는 무슨 소송이 된 거야? 겉으로 보면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와 권리가 있다는 피수용자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다툼이 된 거야. 따라서 이제는 당사자 소송이다 이거죠. 근데 완전 당사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거야. 왜? 결국은 이 보상금은 지토수가 행한 이 처분에 들어있잖아요. 따라서 처분을 다투는 측면도 있는 거야. 그래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부르는 거야. 외워놓으면 돼요. 보상금 정감 청구 소송. 가장 핵심은 뭐예요? 이게 피고에서 빠졌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토수가 빠졌다는 거. 사업 시행자만을 피고로 한다. 피수용자만을 피고로 한다는 거죠. 됐죠? 자, 먼저 실질적 당사자부터 먼저 하죠. 대립되는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데 대부분의 소송은 이거다. 내용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자, 예를 들면 셋째 줄이죠. 처분 등의 무효나 취소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 부당이력 반환 청구 소송이나 어떤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런 게 이제 여기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 실무는 뭘로 가는 거예요? 당사자가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가고 있더라 이거죠. 2번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는 어떤 게 있느냐? 둘째 줄 끝에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신분 지위 확인 소송, 공법상 금전지급 청구 소송, 공무원 보수 청구, 연금 청구, 결과제거 청구는 역시 실무는 민사. 그렇죠? 그 결과제거는 빼고 그 나머지 보수 청구하고 연금 달라는 이런 소송들은 다 당사자 소송이 되는 겁니다. 진짜 당사자 소송. 그 다음에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먼저 해버리고 판례로 올게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아까 저에게 떠올라야 돼요. 보상금 정감 청구 소송. 오른쪽에 볼까요? 실정법상의 예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또 읽어야 되네. 법상 85조에 구토지수용법에는 보상금 정감 청구 소송은 피고를 누구로 했다? 재결청을 공동 피고로 하고 있었다며. 재결을 한 행정청 쥐토수죠. 따라서 이거는 무슨 소송이냐 대립하고 있었지만 2003년도는 토지보상법이 바뀌었다 이거죠. 넷째 줄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만을 피고로 하여 보상금의 정액 감액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명문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이제 형식 당사자 소송이에요. 이 소송은. 자, 그래서 정리하면 밑에 줄 동그라미 1번의 밑에서 셋째 줄 위로 자 송인 때에는 그 뒤에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자 가로를 묶어보세요.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경우 가로 닫으면 누굴 피고로 한다? 사업시행자만을 피고로. 다음 페이지 밑에 줄 사업시행자인 경우 가로 열면 얘가 원고일 때는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피고로. 누가 빠졌다는 거야? 재결청은 빠졌다는 거죠. 별표 2개. 그 외에 이제 뭐 실용신안법, 전기통신법 등등에도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이런 게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다. 왜? 왼쪽에 옵니다. 실질적으로는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에 불복하는 항고소송의 실질을 갖고 있으나 지토수가 한 특인대에 해당하는 대리죠. 이게 대리 행위를 다투는 거잖아요. 보상금 부분을.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처분청을 피고로 하지 않고 법률관계에 관하여 일반 당사자를 피고로 하니까 이런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다. 끝. 뭐 인정 가능하니까 인정하겠죠. 그것만 알면 돼요. 자, 앞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당사자, 우리는 첫째 뭘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어떤 법적인 다툼이 생겼을 때 이게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를 일단 판단해야 되죠. 왜 그래요? 사법관계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니까. 그렇죠? 공법관계면 무슨 소송?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니까 구별해야 돼요. 다음, 행정소송 중에도 두 가지를 또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처분성이 있으면 무슨 소송? 처분성이 있는 걸 다툴 때는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취소소송이나 무효하기 이거. 근데 처분이 아니면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처분이냐 아니냐 이 말이야. 자, 따라서 어떤 판례를 보면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들 많이 있죠. 처분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이 소송이고,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송은 그러면 무슨 소송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당사자 소송일 수도 있고 민사 소송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당사자 소송이 아니에요. 처분성이 부정된다고 해서. 그렇죠? 그거 두 가지. 요 세 가지 주소. 자, 여러분이 이제 각각의 소송이 어디로 가는지를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외워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외워? 외워집니다. 자, 800페이지. 공법상의 집이나 신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1번 판례야. 내가 태극 무공 훈장을 받은 적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훈장이 잃어버렸어요. 이사를 하다가. 이제 훈장이 있다는 걸, 훈장을 받은 적이 있어야, 태극 무공 훈장을 받아야 이제 그 훈장 받은 사람한테 무슨 돈을 더 지급하기로 하는 법률이 생긴 거예요. 이걸 받아야 되는데 내가 훈장이 없어진 거야. 서류도 제대로 안 남아있어요. 이때 나는 진짜 태극 무공 훈장을 받은 자라는 걸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법원에. 이런 거는 가능하다. 당사자 소송으로. 처분이 아니죠. 근데 C급이에요. 괜히 열심히 설명했네. 다음. 도시재개발법상의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의 확인을 구하는 거예요. 조합원 자격 확인 소송은 무슨 소송? 당사자 소송. 나는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인데 나보고 조합원이 아니래요. 분양금 못 준대요. 이때 나는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돼? 재개발 조합은 행정 주체의 공법 공공단체잖아요. 공법 관계죠. 따라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되고.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원에 대가 징계를 때리면 그건 무슨 소송?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에서 징계 처분은 처분이니까 무슨 소송? 농지개량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는 공법감사,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징계는 뭐요? 징계로 인하여 얘한테 직접 영향을 주잖아, 공권적으로. 따라서 이걸 취소를 시켜야지. 무슨 소송? 어? 징계 처분이래. 항고소송을 제기해. 이런 식으로 하면 던진다. 지금 목이 아파오는데 지금. 항고소송. 그렇죠? 2번은 A급. 3번 계급 정년 일자 및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A급. 4번도 A급이에요. 한국전력공사가 방송공사로부터 수신료 징수 의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나는 수신료 권한이 있는 자다. 아니다. 너는 수신료 징수할 수 없는 자다. 이제 지금 한국전력에서 수신료를 받고 있잖아요. 같이 전기세하고. 자, 이런 것도 당사자 소송이 됩니다. 4번은 암기예요. 권한을 다툰다기보다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냐 이런 걸 다투는 거니까 당사자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공법상 역시 금전지급 청구 소송은 당사자 소송을 제기합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보면 유족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안 줘요. 달라는 소송. 법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주냐?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유족 부조금 청구 소송은 어떤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심사 청구를 하고 그 불복이 있을 때는 셋째 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죠? 이건 당사자 소송입니다. 자세하게는 알 건 아닌데, 그렇죠? B급이에요. 2번 석탄 가격 안정 지원금은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이 지원금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안 줘요. 자, 그래서 석탄산업법령상 석탄가격 안정지원금 지급 요령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또는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석탄 나오면 뭐요? 석당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석당 선생. 석당. 석하면 당 이렇게 당사자 소송 A급. 외워야 돼요. 무식한 게 아니에요.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오면 이 관련자들에게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나보고 안 줘요.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은 무슨 소송? 광당 이렇게 외워야 돼요. 광당, 석당, 광당 A급이에요. 이에 반하여 오른쪽 페이지 쭉 내려가면 5번에 비교 판례가 있어요. 그냥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은 이거는 항고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민항 이렇게 외워야 돼요. 광주 민주화는 광당, 그냥 민주화는 민항. 그래서 1번은 항고 소송, 처분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줄에 A급이요. 광당, 민항. 자, 이거 왜 이러냐?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법률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주 민주화 운동자는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자, 따라서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이 요건을 다 갖췄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청구할 수 있으니까 청구권이 생긴 거야. 근데 국가는 너는 이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보상금 청구권이 없고 나는 보상금 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다툼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뭐야? 바로 청구소송 제기하면 돼요. 보통은 이렇게 하죠. 보상금 달라 그러면 안 줄 거 아니에요. 너는 요건이 갖추지 못했다고. 하지만 거부 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라고. 왜? 법에 요 요건을 갖추면 이렇게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국가배상 생각해봐요.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고의과실로 이런 요건을 갖추면 나는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나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배상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준대요. 그러면 거부처분을 취소소송 제기하나요? 아니죠. 그냥 바로 청구소송 제기해요. 그러면 법원에서 진짜 이 사람한테 요건을 갖춘 권리가 생겼는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권리가 생겼으면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때린다고. 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에요. 이 거부 때문에 얘한테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법에 의하여 권리가 딱 정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광주 민주화는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민주화 그냥 운동 관련자는 왜 그냥 항고 소송이냐? 여기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민주화 운동 관련자의 보상금 청구권자는 보상심의에 의해 결정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단 말이야. 결정을 받은 자만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따라서 청구했는데 이 결정을 안 해줘요. 그럼 얘는 청구권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 결정을 취소받아야 돼요. 그런 거예요. 따라서 근데 이걸 우리가 법을 봐야 알잖아요. 법 봐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외워버리는 거죠. 석당, 광당, 민항. 얼마나 쉬워. 4번 토지수용법상 보상금 정감에 관한 소송. 이거 배운 거네. 무슨 소송? 형식적이지만 당사자 소송. 그렇죠? A급. 5번 역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인정에 의하여. 자, 공무원연금도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20년간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게 됐어요. 자, 공무원연금 지급을 청구했어요. 그러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이 사람이 20년간 이런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보고 연금 결정을 해줘요. 자,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월 얼마씩 받아왔어요. 근데 이번에 뭐 법이 바뀌었다고 200만 원 지급 결정이 나서 매달 받고 왔는데 이번 달에는 150만 원만 들어온 거야. 야, 왜 50만 원 더 안 주냐?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될까요? 나는 이미 200만 원 받을 권리가 생겼어요. 더 달라. 국가는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150만 원밖에 줄 수 없다. 이 50만 원 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다툰단 말이야. 권리 의무를 다투는 거야.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근데 연금 청구를 했는데 너는 연금 대상이 아니다. 연금 대상자의 재배 결정이 나오는 거야. 이러면 연금 못 받아요, 나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취소를 받아야 연금 결정을 다시 받아야 돼요. 법에 연금 청구권이 어떤 요건을 갖추면 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안 돼 있다고.
어떤 뭐의 결정을 받아야 권리가 생기도록 돼 있다고. 그러면 이 결정을 다퉈야 된다고. 근데 이 판례는 뭐야? 이미 연금을 받아오던 중이죠. 이미 권리가 생겨 있어요. 근데도 조금밖에 안 주는 거야. 법령에 의하여 퇴직연금이 확정되는 것이지 연금공단의 어떤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게 아니니까 이미 권리가 있는 거니까 바로 뭐예요?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 청구 소송은 그냥 바로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된다 이거죠. 미당 하든지 미지급은 당사자. 지금 금방 생각이 났어요. 미당, 서정주, 그렇죠? A급. 6번. 토지수용법상 사업시행자에게는 토지보상법에 보면 환매권자를 상대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 가격의 정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것도 당사장입니다. B급이에요. 여러분 환매권이 있어요. 내가 토지 수용을 당한 거야. 10년, 20년이 지나도록 그 사업을 안 해요. 그러면 그 땅을 다시 돌려 살 수가 있어요. 그게 환매권이에요. 내가 환매권을 행사했더니 국가가 아직도 더 써야 된다 하면서 환매를 안 해주는 거예요.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환매권은 재매매예요. 사법관계예요. 그러면 앞에 가면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에 가보면 환매권의 행사에 대한 그분은 사법관계에 들어가 있어요. 다시 사는 거니까, 매매니까. 따라서 무슨 소송? 민사소송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환매가 정리에 결정이 나고 환매 가격을 더 달라는 소송이에요. 이거는 법에 있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환당해도 안 되겠네. 이거는 뭐 B급이에요. 그 다음에 역시 토지보상법의 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도 주거 이전비를 주도록 되는데 안 줘요. 역시 법에 의하는 보상금이니까 당사자예요. B급. 6, 8번은 이미 공부했죠. 공유수면 매립 사업으로 인한 관행의업권자의 손실보상. 하천법상 손실보상 나오면 물하고 관계된 건 다 당사자라 그랬죠. 바뀌었다 그랬죠. 하당 이렇게 외우든지. 그렇죠? 9번 AA급, 8번 B급, 6, 7번 B급. 다음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이미 다 배웠어요. 서울시립 무용단의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단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당사자 소송. 광주시 무력단, 합창단, 전문직 공무원, 공중보건이 다 공법상 계약이니까 당사자 소송. 다 A급.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공공단체, 행정주체 이들이 만든 관리처분 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라 계획안이에요. 아직. 그 안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무슨 소송? 옛날에는 이게 민사소송이었다 그랬잖아요. 당사자 소송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이 계획이 확정되면 이와 같이 인가 고시까지 나오면 이제는 뭐야? 관리처분 계획이 확정됐으니까 관리처분 계획을 취소해달라. 처분성 긍정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돼요. 이미 조합할 때 다 했어요. 인가 같은 거 할 때 A급이에요. 그 다음에 비교 민주화 운동은 민항, 광당하고 다르게 A급. 2번 아까 했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지급 결정을 받아야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은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니까 처분에 해당한다. 이거는 항고소송. 그렇죠? 이 결정이 있고 나서 미지급 연금을 안 줄 때 더 달라는 건 미당, 당사자. 그렇죠? A급이에요. 3번 구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그렇죠? 특수임무 수행자들이 누구죠? 북파 간첩들. 여러분 우리나라만 북한만 우리나라에 간첩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간첩 보내갖고 암살하고 뭐 이런 거 해요. 이게 특수공작원 임무 수행자들이다 이 말이야. 이들이 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역시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도 어떤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이 나야만 지위가 생겨요. 따라서 무슨 소송? 항고소송이죠. 특진항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특수임무자의 특. 4번의 진료비 지급 청구 소송. 진료비의 진. 특진항 항고소송이다 이 말. 됐습니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다 풀려요. 굳이 뭐 복잡하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특진항. 항고소송은 항상 어떤 말이 나와요? 무슨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다퉈야 된다. 당사자 소송은 어떻게 나와요?
그런 결정이 아니라 원래부터 권리가 발생하므로 바로 청구소송 제기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 그 다음에 주요 소송 요건, 재판 관할 똑같습니다. 항고소송과 마찬가지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 공공단체일 때는 관계행정성 소재지. 조문 한번 읽어두면 끝. 원고 적격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누구나 원고될 수 있고요. 판례. 침해된 급료지급 청구권이나 사실상 명예를 회복하는 수단은 바로 급료의 지급을 구하거나 명예훼손을 손해를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의 이행 청구 소송으로 직접적인 구제 방법이 있는 이상 무효 확인 소송은 권리 구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구비하지 못했다 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손해배상 등의 이행 청구 소송이라는 직접적인 구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무효 확인 소송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까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확인이 이건 필요 없다며. 근데 왜 이런 판례가 나와요? 미쳤어, 그치? 에? 미친 게 아니에요. 설마 제가 미친 것을 놨겠어요? 미친 판례를 옮겨놨겠어? 항고소송으로서의 무효 확인 소송은 그냥 확인 소송하고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에서도 무효 확인을 많이 구해요.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이런 거 제기하잖아요. 재개발 조합의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이런 거. 그때는 뭐예요? 민사소송하고 같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확인 이익이 있어야지. 그 뜻이야. 따라서 당사자 소송으로서의 무슨 무효 확인 소송은 당연히 확인 이익이 있어야 돼요. 민사소송하고 똑같이. 뭐가 없어도 돼요? 항고소송으로서의 무효 확인에서는 다르니까. 민사에는 없는 제도니까. 됐죠? A급이에요. 조심하셔야 돼. 그 다음에 피고 적격은 국가 아니면 공공단체 그 밖에 주체를 피고로 한다. 항고소송하고 다르다. 넷째 줄 국가가 피고가 될 때는 누가 그러면 나와야 될까요? 법무부 장관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법을 많이 아는 데니까 법무부 장관이 대표하고요.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때는 대표가 누굴까요? 당연히 짱이 대표가 돼야 되겠죠. 조문입니다. 동그라미. 됐고요. 납세 의무 부존재 확인해소. 납세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해소는 당사자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역시 국가나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 B급이에요. 제소기간 특별한 제한 없어요. 여기는 만약에 규정이 있다면 불변기간으로 한다. 아까 조문 읽었죠? 관련 청구소송의 이성. 만약에 관련되는 청구소송이 있다면 같이 하면 될 거다. 당사자 소송하고 있는데도 뭔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참가하면 좋겠죠. 또 당사자 소송을 제기했다가 다른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되겠죠. 끝. 소제기의 효과.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은 처분을 집행정지하는 거잖아요. 처분이 없죠. 당연히 적용되지 않겠죠. 소송의 심리, 민소법상의 심리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렇죠? 직권심리, 그 다음에 민소법상 원칙 다 적용된다 그러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적용되면 되고요. 판결의 효력은 취소소송의 경우와 같다. 다만 사정 판결의 제도는 없겠다. 그렇죠? 특별한 거 없어요. 넘어가시면 돼요. 가집행 선고 아까 있었죠. 조문에 가집행 선고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지만 아까 소촉법이 미연 결정을 받고 이제는 제일 마지막 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인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있다. 판례도 있다. A급.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법 6조 역지 처분을 하다가 법령의 위헌 위법이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행자부 장관에게 통보해라. 공고해라. 똑같은 말이고요. 결론 특별한 거 없고요. 됐습니다. 확인 문제. 판례 이해할 때 당사자 소송이 아닌 놈은 주택개량개발조합의 조합원의 지휘하기. 이런 건 당사자 맞죠? 과세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여 과언합금 반환 청구 소송은 이거는 실무상 공부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실무는 판례는 당사자가 아니라 그냥 민사로 가죠? 따라서 답은 2번이 틀린 거예요. 국가배상 이런 부당이득 반환 그렇죠?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물론 손실보상은 민사 당사자도 있지만 석탄 나왔네요. 누구 선생? 석당 선생. 그렇죠? 석당 당사자. 시립무용당 공급상 계약이니까 당사자. 따라서 답은 2번.
됐죠? 자, 다음 객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은 아까 30분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15분만 하면 돼. 빠르면 10분만 하면 돼. 빨리 하자 이거죠. 자, 객관적 소송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이 객관적 소송은 권리를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적법성을 확보하는 거야. 누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행정의 적법성 보장, 선거는 적법하게 치러져야 되잖아요. 그런 걸 바로잡는 소송이다. 공익을 위한 소송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이나 선거인, 자, 이런 사람들이 제기하는 거다. 따라서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다. 핵심은 뭐예요? 법정주의다. 민중과 기관은 법정주의란 말만 기억하시면 돼. 자, 민중소송이라 국가 공동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자, 공선법상 선거를 위법하게 치렀어요. 이때는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권리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인 거야. 그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다. 따라서 민중소송은 당연히 뭐예요? 셋째 줄, 객관적 소송이다.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민중소송은 행정법규에 적정한 집행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선거 같은 경우에 법률이 민중소송의 제기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소가 인정된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뭐다? 법정주의다. 이거죠.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런 민중소송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이러면 안 되죠. 법으로 인정하는 경우만 가능하니까. 그렇죠? 별표, 법정주의. 따라서 판례에 자,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뭐 대구 지역 뭐 이런 데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진박이냐 비박이냐, 누구를 지지하는지 여론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비박이 10%도 안 나와, 진박이 90%가 나와. 이거 좀 이상하단 말이야. 여론조사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소송은 법에 없어요. 각하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론조사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이런 소송은 법에 없다 이 말이에요. A급. 유형은, 자, 대표적인 예로 국민투표 무효 확인 소송 동그라미, 공선법상 선거 무효 소송 동그라미, 당선 무효 소송 동그라미,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동그라미,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소송 동그라미. 똥똥똥똥똥똥. 재판 관할은 대법원 관할. 제일 위에 있는 대통령, 그 밑에 누구? 국회의원, 그 다음에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의 비례대표 선거위원, 시도의원 선거는 대법원으로 갑니다. 다음 그 밑에 일반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비례대표 말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은 고등법원이 관할해요. 자, 대법원 세모, 고등법원 세모. 공직선거법상 뭐 이런 데서는 시험에 많이 내는데 일반 행정지기는 잘 안 내요. 공선법에 있는 얘기니까. 외워두면 안전하고요. 세모. 적용법규는 조문에 다 있어요. 46조에. 조문을 안 읽었네? 저 뒤에. 저 뒤가 어디죠? 저 뒤에. 945페이지.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조문이 몇 개예요? 딸랑 2개예요. 45조, 46조. 45조 읽어볼까요? 소외 제기.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법정주의다.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X. 46조 준용 규정. 민중이든 기관소송이든 어떤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어요. 민중소송의 형식으로. 자, 이때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무슨 소송을 준용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니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니까 취소소송 준용하는 게 제일 좋겠죠. 동그라미. 다음,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으로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나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수도 있겠죠. 자, 이때도 무효 확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준용하면 되겠죠. 말 그대로예요. 3. 민중기관소송으로 1, 2항의 외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무슨 소송을 준용하면 될까요? 당사자 소송. 민사소송이 아니겠죠? 끝! 목소리가 이상한데? 자, 그래서 808페이지 적용법규. 방금 읽었던 걸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진짜 끝! 자, 확인 문제. 민중소송 옳은 것은 국민투표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을 투표인 10만 원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옛날에 선관위 문제니까 이걸 자세하게 물은 거예요.
맞아요. 이 민증소송으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데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왜 준용해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3.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관할 선관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고 소청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아까 최고 낮은 게 어디 있어요? 고등법원. 그렇죠? X. 4번. 민중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의 부당행위를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법률 규정과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아니죠. 법으로 정한 경우만 가능하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가는 거야. 10만이 있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다음 마지막 기관소송. 기관소송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전부나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다만 우리 행정소송법 3조 4호 단서에서는 헌법재판소법 2조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상으로 되어 있는 권한쟁의심판 동그라미. 이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서 하는 거니까, 헌재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의 기관소송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제외가 별표. 권한쟁의는 기관소송이 아니에요. 헌법소송이에요.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필요성은 자 기관 상호 간의 권한이 다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원칙적으로는 상급기관이 있으면 조정해주면 되잖아요. 야 인마 네가 해 이렇게 하급기관한테 왜 인마 그런 걸 다투고 있어? 네가 그걸 해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적당한 해결기관이 없어요. 제3자에 의한 공정한 해결의 필요성이 있어요. 이때 이제 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예를 들면 자치단체 장하고 지방의회 사이에 다툼이 생긴 거야. 이걸 누가 해결하겠어요? 국무총리가 가요? 대통령이 해요?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지방자치법에는 가능하도록. 그게 기관소송이에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관소송의 범위 몰라도 되고요. 성질. 자, 기관소송은 주관적 소송이에요? 객관적 소송이에요? 객관적 소송이다. 동그라미. 제소권자는 역시 법률이 정한 놈이 하겠죠.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 동그라미. 역시 법정주의다. 이거죠. 기관소송의 예만 하나 보면 돼요. 1번 지방자치법상 기관소송이에요. 지방자치법 172조 3항에 가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지방교육자치법에는 지방교육감이 시도의회나 교육위원회에 대하여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지방자치법상 기관소송만 동그라미 해놓으면 돼요. 자치단체장 어디 있죠? 첫째 줄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동그라미 이렇게 넣으면 되죠. 이게 이제 서울시장 옛날에 오세훈 시장일 때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니까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 이거예요. 적용법규는 아까 봤잖아요. 취소소송이면 취소, 무효확인을 구하면 무효확인 소송, 다른 건 당사자 소송을 준용하자. 끝. 됐죠? 자, 끝났고 이제 다음 시간에 행정심판을 혹시 2시간으로 조금 모자랄 수도 있어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면. 따라서 다음 주는 종강을 하는데 6시 40분부터 해서 12시 40분까지 할지 미쳤어 그랬어? 9시 40분까지 할지 몰라. 근데 끝날 때까지 내 생각에는 한 9시 반까지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세하게 해도. 조금 늦게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오시기. 다 오세요. 자, 수고하셨어요.